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교과서는 천재노 교과서 2학년 1학기 제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발표와 매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7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준비하는 절차와 그리고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발표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마다 어떠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매체는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 두셔야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잘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176쪽에 있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봐요 라는 발표 준비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원이의 모둠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눈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혜원이가 말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지?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글을 쓰는 것하고도 이 발표 준비 과정이 비슷한데요. 글을 쓸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제를 뭐 하는 거였어요? 정하는 것. 주제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를 할 때에도 발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발표에 뭐가 되냐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발표의 주제가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은석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맞아, 오늘은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할 내용을 의논해보자. 신영이 친구들에게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뭐 해야 될까? 이 발표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하려는 자료겠죠. 조사하려는 자료 1번. 자, 좋아. 그리고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이 직접 실천한 방법.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직접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도 조사하려는 자료 2번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 학교 환경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좋겠어. 우리 학교 환경의 문제점. 이 모둠에서 조사해야 되는 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문제점을 조사해서 보여주면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우리 발표에 더 공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방법, 우리 모둠이 실천할 활동,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위해 조사할 자료를 정리해서 신영이 친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발표의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날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입전개 정리의 형태로 내용을 구성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둠에서 전달하려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다시 말하면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전개 부분에서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정리 부분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도입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정리 부분에서는 요약.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3단 구성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둠에서 준비한 발표 자료, 모둠에서 준비한 이 발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지 우리도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내용이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제 활동을 할 건데요. 먼저 활동하기 전에 발표 준비 과정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글 쓰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발표를 뭐합니까? 첫 번째, 발표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발표를 계획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뭐합니까?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대화는, 혜원이 모둠의 대화는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였었고, 어떤 자료를 조사할 것인가까지 다 계획했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까지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구성하기를 했잖아요.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뭐하냐? 구성하는 것이 발표 준비 과정 세 번째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좋다. 왜?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친구들이 흥미도 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매체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 매체 자료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각자 역할을 나눠 자료 조사를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1번 혜원이 모둠의 주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의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는지 정리해보자. 주제는 뭡니까? 아까 혜원이가 말했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라는 주제였어요.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이게 주제였고요. 두 번째, 조사하려는 자료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깨끗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우리 모둠이 실천할 활동.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둠이 실천할 활동.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학교 환경의 문제점, 실태. 실제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번은 좀 별표를 좀 쳐 두실까요? 혜원이의 모둠이 발표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 적어보자.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정답을 그냥 보고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답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견주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혜원이의 모둠이 발표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 구성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구성하기로 했습니까? 구성은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3단계로 구성하기로 했고, 도입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했고, 전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개 부분에서는 핵심 정보를 설명한다. 그리고 정리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뭐한다?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도 이 계획하기 단계였던 대화에서 정확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혜원이의 모둠이 발표할 때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 이유를 말해보자.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과를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뭐였어요?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요. 친구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기억해 둔다라는 것을 매체를 활용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는 발표를 뭐 하는 단계다? 계획하기 단계다. 그래서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유념해 둬야 될 것.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 유념해 두셔야 되는 건 뭡니까? 발표 주제, 그리고 자료를 뭐합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해야 될 자료를 뭐하고 있냐? 정리한다. 조사해야 할 자료를 정리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핵심 정보, 그러니까 이 발표의 핵심 정보, 즉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 내용 구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꼭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178쪽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자료를 조사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원이의 모둠이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한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선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고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 뭐라고요? 자료 조사와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료 조사하기 첫 번째 설문지.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환경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조사가 되는 겁니까? 찾아가 보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현장 조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설문지. 우리 학교의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깨끗하다, 깨끗한 편이다, 보통이다, 더러운 편이다, 매우 더럽다, 이렇게 질문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라고 하면 설문지를 돌리면서 학생들에게 뭐 하냐면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블로그가 또 나오네요. 블로그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무질서가 불러온 결과다.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사소한 무질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어느 대학의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골목길에 세워둔 자전거에 광고지를 붙인 뒤 자전거 주인들이 광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한 실험입니다. 그 결과 벽이 깨끗한 골목길에서는 광고지를 길에버린 사람의 비율이 33%였던 반면 벽이 낙서로 지저분한 골목길에서는 69% 사람들이 광고지를 길에버렸습니다. 깨끗하면은 덜 버리고 더러우면은 더 버린다라는 게 결국 이 블로그 내용의 핵심이죠. 이건 무슨 자료? 인터넷 자료.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자,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생각할 점을 제시해 보게 하는 자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 환경이 왜 깨끗해야 되냐? 사람들의 선한 양심을 더욱 깊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환경이 더러우면 사람들의 선한 양심이 발현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사문 나옵니다. 게릴라 가드닝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막는다. 울산 울주군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꽃화분을 설치해 쓰레기 투기 근절에 나섰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요 내용은 바로 뭐가 되냐면 신문 기사가 되겠죠? 신문 기사를 인용해 왔습니다. 인용해 온 이유는 지금 이 모둠에서 발표하려는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자라는 주제에 어울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찾아왔겠죠.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면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뭐겠어요? 게릴라 가드닝을 해보겠다 이 소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 두 번째 자료 조사하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자료 조사하기에서 기억해둬야 되고, 첫 번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넷 자료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료 조사하기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179쪽이 이제 내용을 뭐 하는 겁니까? 구성하기. 이제 구성하기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내용 구성하기.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해보자. 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도입 전개 정리의 각 단계를 구성해보자라고 하면서 내용을 쭉 구성했습니다. 내용을 딱 구성했는데, 자, 보세요. 발표 주제와 내용 선정.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사진을 매체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둠이 실천한 활동은 학교 꽃밭 만들기, 게릴라 가드닝 사진, 그리고 꽃밭 만들기 동영상을 매체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많다. 그래서 학교 환경 사진, 설문조사 결과, 표와 그래프 이런 것들, 그리고 발표 내용 정리 및 주제 강조를 하면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발표하기 과정 중에 세 번째였었던 뭡니까?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고 있어요? 일종의 뭡니까? 개요 같은 거죠? 그래서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 도입, 전개, 정리, 이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구상하고 있다 라는 게 이 회원이 모둠의 내용 구성하기의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제 학습활동 가보도록 하죠. 회원의 모둠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했는지 살펴보자.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했습니까? 첫 번째 설문조사했죠.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자라고 했죠. 현장 조사도 나갔죠. 그리고 인터넷과 신문 기사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검색했죠.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기 위해 전개 부분에서 내용 구성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이제 순서를 좀 바꿔보자. 지금은 어떤 순서? 주변 환경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꽃밥 만들기, 그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 순서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죠. 왜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뭡니까? 이 발표하는 내용에 청중들이 공감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일종의 설득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문제 제기부터 해야 돼요.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 어떤 문제 제기? 우리 학교 환경이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문제 제기. 그래서 결국 뭡니까? 3번을 1번으로 바꿔야 돼요. 1번이 뭐냐? 우리 학교 환경이 싫대. 환경의 실체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학교가 이런데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냐? 바로 뭡니까?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학교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더러우면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덜란드의 실험 사진 더러우면은 사람들의 도덕심도 더 낮아진다. 더 깨끗하면은 사람들의 도덕심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번에 넣고 마지막 3번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학교 꽃밥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둠이 실천한 활동. 모둠이 실천한 활동. 우리 모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순서를 재구성하면 핵심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번.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더 조사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어떤 내용도 예를 들면 전문가와 면담? 뭐 어떤 환경 미화와 관련된 부서 이런 데 방문해서 면담해 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뭐 쓰레기통을 디자인을 더 아름답게 바꿔본다든가, 그러니까 참신한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쓰레기통에 대해서 더 조사해 본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180쪽으로 가 보도록 하죠. 모둠의 발표 내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아주 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의 모든 발표를 메모하며 듣고 비판적으로 좀 평가해보자.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봐야 순서는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2번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3번 우리 모둠이 실천한 활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모둠에서 발표를 맡은 이혜원입니다. 저희 모둠은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에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의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활동을 소개하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입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도입이에요. 여기까지 도입인데 이 내용을 뭐 하는 겁니까? 도입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예고하고 있죠. 설명 순서를 소개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핵심 정보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 학교 환경이 있을 때 쓰레기 함부로 버려져 있다 말하면서 이 사진 자료를 막 첨부해서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아 우리 학교가 깨끗하지 않구나라는 걸 한눈에 이 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거 무슨 자료라고요? 사진 자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직접 찍은 우리 학교의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질문하고 있죠? 주의를 환기,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81쪽입니다. 자, 책 보도록 할게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문조사 내용을 표와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우리 학교 환경은 어떻게 생각하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깨끗하다. 5%. 깨끗한 편이다. 10%. 이거 합치면 몇 프로? 15%. 보통이다. 10%. 더러운 편이다. 50%. 매우 더럽다. 25%. 75%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학교 더럽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는 어디냐? 학생 쉼터 주변, 운동장 구석, 체육관 주변, 쓰레기장 주변. 쓰레기장에는 쓰레기통이 있을 테니까, 쓰레기장이니까 쓰레기를 버릴 이유가 거의 없겠죠. 결국 학생 쉼터, 운동장 구석, 체육관 주변 다 이런 것은 누가 다 버린다? 결국 학생들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학교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 60명 중 75%가 학교의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플러스 그래프를 보시면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많은 학생이 쉼터 주변과 운동장 구석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역 니은은 이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매체, 표와 그래프라는 매체에 대한 해석이죠. 분석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은 바로 우리 학교 쉼터 주변과 운동장 구석을 찍은 것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실제로 이 장소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과자 봉지나 빈병 등이 여기저기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쓰레기 함부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학교가 깨끗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뭡니까?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이 더러운 이유. 학교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아보기 위해 네덜란드 어느 대학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죠. 쓰레기통이 없는 골목에 세워진 자전거에 광고지를 붙인 뒤 자전거 주인들이 광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네덜란드 뭡니까? 대학의 실험 내용이죠. 실험 내용. 여러분들 그 뉴욕 지하철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일단 한번 실험 한번 보도록 하죠. 그 결과 벽이 깨끗한 골목길에서는 33%의 사람만이 광고지를 길에 버렸지만
벽이 낙서로 지저분한 골목길에서는 69%가 광고지를 길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라는 걸 알 수 있죠.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아, 그렇구나.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이제 왼쪽이 이제 벽이 더럽네요. 오른쪽은 벽이 깨끗하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건 무슨 자료가 되겠습니까? 사진 자료가 되겠죠? 여기에 쓰레기를 덜 버렸다. 어느 쪽? 벽이 깨끗한 쪽에 쓰레기를 덜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왜? 학교 환경이 더러워지면 계속 또 쓰레기를 많이 버릴 테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려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라는 네덜란드 실험 결과와 관련해서 발표 내용을 정리한 시각 자료가 되겠죠. 발표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이 실험 결과를 고려할 때 학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바로 치우는 등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저희 모둠이 실천한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학교 꽃밭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실천한 활동이 뭐냐? 학교 꽃밭 만들기라는 활동을 뭐했어요? 실천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게릴라는 유격대, 몰래 기습하는 사람을 뜻하고 가드닝은 정원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관리가 수월하거나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버려진 공간에 남몰래 식물을 심어 환경을 개선하는 시민운동을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게릴라 가드닝의 뭡니까? 이게 개념, 정의 를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183쪽입니다. 저희는 이 운동을 보고 학교에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꽃밭을 만들어 가꾸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모둠의 활동을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둠이 실천한 활동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하면서 이 울주 군청의 사진자료 게릴라 가드닝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 사진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둠이 실천한 활동 이건 뭡니까? 이건 동영상 자료네요. 학교의 지저분한 곳에 꽃밭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예요.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화분을 가져다 놓고 꽃을 심었습니다. 저희가 꽃밭을 만든 뒤 학생들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의 결과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꽃밭 만들기의 효과. 좋은 점이겠죠. 작은 실천으로 학교의 환경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고요. 지금까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뭐한다? 정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 학교 환경이 싫대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저희 모둠이 실천한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단계? 정리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뭡니까? 지금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학교 환경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동참을 권유하고 있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권유하고 있어?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발표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84쪽입니다. 다음과 같이 발표의 내용과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를 정리하고 궁금한 점을 적어보자. 자,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무슨 자료? 어떤 자료를 사용했습니까? 매체를.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있어서 깨끗하지 않다. 발표 내용과 주제부터 보면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는 깨끗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주변을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정돈을 해야 된다. 회원의 모둠이 실천한 활동은 게릴라 가드닝, 즉 지저분한 곳에 뭡니까? 꽃밭을 만들었어요. 자, 발표 주제는 뭡니까?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게 발표의 주제였어요. 자,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가 있었고요. 또 뭡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뭡니까? 표와 그래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장면을 담은 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게릴라 가드닝에 대한 사진. 그렇죠? 그리고 그 모둠에서 꽃밭 조성할 때 찍었던 동영상 자료. 그렇죠? 그리고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시각 자료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은 뭐냐? 과연 꽃밭만 이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선생님은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또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혜원이의 다음 말들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저희 모두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도입 부분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청중,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핵심 정보가 뭐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핵심 정보 파악에 도움을 준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라는 말, 요 말은 뭐 할 때 썼어요? 정리할 때. 그렇죠?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요구는 뭡니까? 요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뭐 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185쪽 가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입니다. 발표에 매체 자료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 평가해보자.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준 사진 자료가 인상적이었어. 사진을 직접 보니까 문제의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서 그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학교와 관련된 우리 학교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지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모둠에서 실천한 그 동영상 꽃밭 만들기는 상황만 보여줘서 꽃밭을 만드는 상황만 보여줬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아쉽다. 그게 좀 마이너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체 자료를 판단하며 듣기 위해서는 결국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활용된 매체 자료가 정말 효과적이냐, 청중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그 자료들을 보셔야 됩니다. 발표 추가하고 싶은 매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아까 뭐 앞에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담하는 어떤 면담 사진 혹은 그 면담 동영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덜란드 대학에서 실험한 그 자료 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결과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좀 더 활용했더라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선생님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혜원이가 발표한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 환경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라는 건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좀 명확했고 실제로 실험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훌륭한 발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인의 모둠이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발표를 할 때는 어떠한 과정, 세 가지 과정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계획하기 과정이 있었고 발표를 계획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매체가 어떠한 효과를 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발표와 매체 4회 2단원 발표와 매체 대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